현재 한국이 IPEF 참여를 시작으로 나토 회의 참석까지 하자 중국은 한국의 행동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반발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앞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에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는 것을 보더니 국제사회에서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러 연합이 이어지던 가운데 당연히 러시아가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하다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자 당황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이유로 러시아의 시기를 늦춰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자 날씨가 따뜻해져 라스푸티차 등 지형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후 사태가 장기화되자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를 도우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경제가 말이 아닌데 서방의 제재까지 가해지면 감당이 안 될 것으로 보고 러시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탄 러시아 정부 항공기가 중국 베이징을 향해 가다가 모스크바로 회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힘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곧바로 전술을 바꿨고 결국 러시아로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1918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4년 만에 처음으로 디폴트에 빠졌다고 하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5월 만기 채권 이자를 상환했으나 서방의 제재 때문에 국제 예탁결제 회사인 유로클리어에 막혔다며 이런 상황을 디폴트라고 부를 근거가 없고 이자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자원부국인 러시아는 사태 장기화 국면에서도 서방의 제재를 애초에 받아들이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상황이 점점 러시아로 기울자 가만히 있던 중국은 갑자기 대만을 시작으로 서방에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셀 수 없이 대만을 위협했고 최근 23일에도 대만 방공식 별구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일본에도 중국은 함정을 띄워 자신들을 과시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타격을 받지 않자 중국도 다시 국제사회에서 힘을 과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은 한국을 향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며 선진국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어 서방국들이 가장 협력하고 싶어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나토회의 참석이 확정되자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체스판 위 강대국의 조례에 불과하다. 중국이 오는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을 향해 연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친밀한 행보를 보이는 한국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7일 미국이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나토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또 일부 국가들은 스스로를 세계 지정학적 관계를 조종할 수 있는 체스 플레이어로 여기지만 사실은 체스판 위에 있는 강대국의 폰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도 폄하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나토회의 참석에 강한 어조를 보이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은 한국이 어떤 회의에 참석하는지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판 나토가 아니라 대서양 연안 국가 간 안보동맹이라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커비 조정관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가 연결되어 있다면서 유럽에서 나타난 영토와 주권에 대한 공격이 인도태평양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영토와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나토회의 참여 이슈 전부터 한국과 5G 이동통신, 반도체 집적회로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며 한미동맹이 강해지는 모습이 보이자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발언을 들을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현재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은 중국의 주장을 모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나라들이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연합해 만든 브릭스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문제인 게 중국은 현재 브릭스 국가들과 연합해 미국에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브릭스 국가들의 생각이 중국과 다르다면 중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브릭스 회원국인 인도는 쿼드 연합체 소속으로 미국의 동맹이기도 하면서 러시아에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가 자국 석유 기업들에게 러시아산 원유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국영 인도 석유공사의 한 임원은 최근 몇 주 동안 정부 당국자들이 러시아 석유를 계속 구매하고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산 원유는 제재 대상이 아니며 많은 국가가 계속 구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25배 이상 늘렸습니다. 에너지 관련 정보 업체 K플러 자료에 따르면 이는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인도는 미국의 협력국이면서도 저렴한 러시아 원유 가격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인도가 자국의 이익을 챙겼으니 중국이 주장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 반대를 인도가 찬성할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러시아 제재 반대 방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인도는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에만 관심이 있지 중국과 가까워질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열심히 브릭스를 창설하며 미국 배제를 주장했지만 인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스리랑카가 중국의 1대1로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면 결국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 전 세계에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도 한국처럼 러시아와는 적대 관계를 만들 생각이 없지만 중국과는 화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디폴트를 선언해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가 값싼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칸차나 위제세케라 스리랑카 전력 에너지 장관은 정부의 장관급 인사 2명이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러시아산 원유 추가 구입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제세케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장관 2명은 러시아로 가고 나는 카타르로 가서 할인 조건이 가능한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심각한 기름 부족난에 직면하자 지난달 두바이에 있는 석유 중개회사 코랄 에너지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 9만 톤을 수입했고 이후에도 정가에선 스리랑카 당국이 직접 러시아 정부와 협상을 통해 원유를 더 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장관들의 러시아 긴급 파견이 결정됐습니다. 현재 중국으로 인해 디폴트 선언을 피하지 못한 스리랑카도 러시아의 도움을 바라고 있으며 중국과는 벽을 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와 브릭스를 창설한 이유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맞서 자신들도 우방국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스리랑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에만 관심이 있지 중국과의 협력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불만을 느낀 중국은 한국이 나토회의 참석과 G7 국가들과 협력하려 하자 즉각 반발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반발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놀랍지도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부터 한국의 카디지에 침범했고 한국의 국제외교 행보마다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중국의 반발을 뒤로하고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자마자 첨단 무기들을 발표하고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국가의 힘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몸소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어떠한 국가보다 자주 국방에 공을 들이는 나라입니다. 반면 중국은 현재 경제는 서방국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미국의 동맹국들의 반발을 계속한다면 중국도 러시아처럼 제재를 당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한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의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국가인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데 이어 귀국 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G7 회담과 나토 회의에 맞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신냉전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향한 발언을 멈춰야 한다고 외신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